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자, 이제 설 연휴도 이틀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오늘 지금 이제 막, 조카들도 막 우르르 오고, 그게 이제 어제였고요. 예, 그 이제 또, 우리 특히 저 거제도에서 올라온 우리 여동생하고 또 조카는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한 오전? 오후? 이때쯤 출발할 예정이라서 이제 계속 저희 집에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금요일, 예, 2월 20일, 지금 몇 시야? 1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은 이따가 좀 늦게 올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지금 하냐? 일단 어저께, 어쨌든 십성열 무기징역이 일단 1심이 확정이 됐고요. 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말 지귀한 참. 야, 그렇게 판결하면 나도 판사하겠다. 아주 세상 편한 판결하고 앉아있죠. 예, 적당히 간 보고 눈치 보다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 아이고 정말 그걸 판결이라고. 그건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야구부터 시작을 한 건 맞아요. 제가 원래 야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시사 얘기할 때마다 가끔씩 듣는 게 네가 뭘 안다고. 저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내 전공이 정치얘기학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어 이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번 하이브리드 엊그저께 8에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4명이 빠진 거예요. 그럼 누군지 대충 짐작해 오죠. 예, 이제 뭐 조국당 지지하시는 분 아니면은 이제 김어씨 팬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댓글도 달렸고요. 근데 다른 건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제가 횟수로는 4년째 한 건데 뭐 저라고 뭐 악플 내지는 뭐 비판의 글이 안 달리겠습니까? 근데 좀 글 다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진짜 다 욕이야. 그럼 저 아예 삭제해요. 왜? 그건 대응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비판을 하는데 뭔가 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분 글을 보면은 그땐 좀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지난번 하이브리드 8회에 달린 댓글 중에서 그 뭐 이재명도 끼케야 5년인데 너무 빌붙지 마세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SNS상에서 알게 된 거는 2011년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님하고 뭐 보시니까 뭐 정치외교학과인데 뭐 스포츠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렇고 문화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 제가 지난번 8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뭐 아니 이제 구독자 1,500명 그랬다가 이제 다시 구독자가 또 1,500이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까? 딱 듣다 보니까 이 새끼 이거 반 김어준이야? 반 뉴스 공장 반대파야?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니면 뭐 이제 보니까 뭐 응? 뭐 이현주 강북구빵가 보네? 안 들어 안 들어. 정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흐름이. 근데 이 흐름은 지금 분명히 잘못한 건 누구냐? 정청래 대표고 김어 씨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형님 자꾸 이성을 상실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손석희의 그 질문들 나가고 그게 뭔 소리를 하신 겁니까 도대체? 응? 그뭐 공소 취소 모임하는 의원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예.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알겠어. 그런 거 할 시간에 입법으로 대통령을 서포트하라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얘기도 TPO가 있는 겁니다. 저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진행할 거 이제 할게요. 되게 좀 부적절하셨던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입법 안 하고 뭉갠 게 누구죠? 이 황금 같은 찬스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이럴 때 차라리 설날 지원금이라도 통과시켰으면 정 대표 그렇게 욕 안 먹는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장본인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럴 거면은 입법이나 열심히 해야지 무슨 모임을 만드냐. 이건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 대표가 입법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하고 민주당한테 필요한 것도 하고 내란 청산도 하고 뭐 이제 경제 지원도 다 하는데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저도 깝니다. 뭐 하시는 거요? 그러면 전 얘기해요. 진짜 뭐 친명팔이 하세요? 예.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는 생물이에요. 근데 왜 그 이직이나 그 뭐 글우나 뭐 신천지나 뭐 젓가락 신도들은 그렇다 쳐요. 걔네들이 원래 그 세계에서만 사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흔히 말하는 상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갖고
비판적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어떤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민주시민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을 거야.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김어 씨를 갖다 아니에요. 제 방송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이미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지난 총선 때부터 김어 씨를 굉장히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그 여론조사 꽃 그것 때문에 분명히 사달 난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부산 작살났잖아요. 예. 여론조사 꽃 믿고 총선 달려들었다가 전재수 장관 한 명 살아남고 다 떨어졌습니다. 다. 물론 이제 막판에 안녕하세요 하하하 이것도 컸지만 예.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모론의 창시자가 또 김어 씨고 깔끔한 사과 해명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엄령 때 제일 먼저 도망갔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난 그때 무서웠어. 다 무섭지. 예. 다 무섭죠. 저는 만약에 그 계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날 만약에 해제가 안 됐으면은 저는 그 다음날 여의도 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 같은 놈은 만약 불신검문 걸리면 100방 그냥 일바로 잡혀가거든요. 일바로. 예. 벌금형도 2번 낸 적 있지. 정외과 출신이지. 말한 거 보니까 유튜버? 영상 몇 개 보니까 우리 가까이 욕했네. 저 그냥 100% 잡혀가요. 예. 근데 갈라 그랬어요. 왜? 이거 못 막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박정희 때로 후퇴한다. 아니면 이승만 때로 후퇴한다라는 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빨도 막 날아가고 하면서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생고생을 해갖고 늘린 구독자가 1,500이라니까요. 예. 그것도 지난 작년 가을 야구 때 제 생일날 우승했습니다. LG 트윈스 그때부터 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 전까지 구독자 600명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비판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르게 봤습니다. 근데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욕이다. 전 바로 삭제해요. 예. 안 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좀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제가 서운하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지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일을 제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게 그게 빌붙는 겁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건 만약에 지방선거 압승할 거라고 저 예측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압승한 이후 2년간 아무 선거가 없는 이 황금 찬스가 있다. 그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럼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비판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땐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옛날엔 그러더니 왜 또 시류가 바뀌었어? 정치는 생물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누구 믿고 간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 형들이 다 깊은 뜻이 있어. 지금 형들 하자는 대로 해. 나중에 다 좋은 일이 생겨. 뭔 좋은 일이 생겨. 그래갖고 십성년한테 정권 줬냐? 십성년한테 정권 준 장본인 중에 한 명, 그게 김어 씨입니다. 그때부터 참은 거예요. 저는. 예? 저 간사한 행보, 특히 주진우까지 묶어갖고 지들이 윤석열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 개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안면 싹 바꿔갖고 이제 때려 죽여야죠. 전 그런 캐릭터가 제일 싫어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일관성 있는 캐릭터들이 나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일관성 있는 캐릭터가 꼴통이어도 그게 낫다고. 정치인은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입장을 바꿀 때 이제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나 행동을 대든가.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서부터 누굴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평생 이 사람만 보고 간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늘 항상 그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해요. 예. 제 전공이 정치외교학이고 제 직업이 수능 국어 사탐 강사면 저도 어느 정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 인맥과 베이스와 지식이 됨에도 왜 시사방송 할 때만 다 이렇게 이거저거 다 살피고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어쩔 때 좀 서글픕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예. 얼추 한 10분 얘기했으니까 자 가볍게 야구 소식부터
근데 야구도 좀 가벼운 소식이 별로 없어갖고 예. 우리 오브리 결국 좌절됐죠. 예.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말 맥시멈 30개 정도 던지는 마무리 같은 경우는 근육 하나라도 삐거덕하면은 그건 못 던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한 바 예. 김태견을 뽑았어요. 예. 임창규 뽑으시라니까. 다른 팀 특히 그 구창모 눈치는 그렇게 보시면서 맨날 쓰는 놈만 써. 예. 그러니까 옆집이긴 합니다만 곽빈하고 김태균은 볼 때마다 좀 짠하고 미안하고 LG 팬은 제가 이 정도 느끼는 거니까. 예. 아니 뭐 엔트리에는 없었지만 지금 다 스프링 캠프 하고 있는데 다른 팀 애들은 뽑는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예? 그걸 인터뷰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이판에서 없던 애 뽑으면은 그 팀의 민폐가 될 수 있다. 야 다른 팀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응. 자기 만만한 팀 애들은 왜 이렇게 쏙쏙 잘 뽑아가요? 응. 아휴 그나마 이 WBC에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와야지나 이 욕이 좀 덜 먹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요번에도 심지어 8강을 못 간다. 예, 그러면 뭐 이제 뿌띠 류중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우리 중일이 형님이야 전 며느리를 아주 그냥 좀 제가 볼 때 완전 진상을 만난 것 같아서 추정이에요. 예. 확정지면 또 남이 가정사 함부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지금 개고생활하고 계십니다만 그 프리미어 12 때 그 프리미어 12조차도 관중일로 일관하는 그 모습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류중일 후임이 류지연이었죠. 예. 어쩜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예. 아무튼 김태균 선수도 몸 관리 잘하시고 자, 옆집이지만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야구 뉴스가 영상으로 2개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전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롯데 소식입니다. 롯데 프런트도 망연자실했다. 밤 11시까지도 우리가 카드를 쓰고 지키고 있는데 11시 이후에 나갔다. 새벽 2시에 나온 걸로 확인이 됐죠. 심지어 액수까지 확인됐습니다. 370만 원 정도를 썼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저기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고액 연봉자들이 아니거든요. 370을 했다고? 근데 그 야구부장님 말씀으로는 그 선수들한테 연봉 말고 이제 전지훈련 수당을 줬겠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수당이나 식비를 모아서 그 돈을 갖고 배팅을 하러 갔다는 이런 것까지 밝혀지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하면 김동혁은 뭐 거의 확정이고요. 근데 이제 나승엽이나 고승민 뭐 이런 애들조차도 아예 올 시즌은 그냥 못 보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특히 그 식비를 모아갖고 했다는 것도 빡이 치는 건데 이 20, 30까지 지켰는데 이게 뭐냐? 이날 바로 롯데호텔 조리장에 와갖고 식사 만들어줬던 그날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6개 야구 인터넷 언론사에서 막 기사 나온 꼬라지가 아이고 롯데가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야 호텔 조리장 갖고 기사를 내달라. 전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좀 삐딱하게. 근데 그날 몇 시간 뒤에 도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이건 진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그게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나? 안 되니까 잘했겠죠. 그죠? 네. 자, 더 문제는 뭐냐? 이제 부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부산에서 수사할 때 대만 경찰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동혁은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김동혁은요 그냥 끝났고요. 예, 작년에도 갔던 것까지 밝혀졌으니까. 예. 김세민이 같은 경우는 2022년 입단이긴 합니다만 이건 그 야구 팬 기준으로 말할게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듣보잡이 저 4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쟤도 끝난 거예요. 예, 쟤도 끝난 겁니다. 문제는 나승엽하고 고승민인데 왜? 쟤는 어느 정도 기량과 가능성을 보여준 애들이니까. 그리고 윤나 고왕손 중에 5형제 중에 2명이니까. 그러나 얘들조차도 만약에 경찰 수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건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검찰이 이거를 기소를 하냐 마냐가 첫 번째 쟁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가게 된다. 그러면 크보이 징계는 그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 계산을 딱 해보세요. 경찰이 졸라 빨리 수사했어. 검찰이 만약에 100% 기소했다 쳐. 그래갖고 법원에서 1심을 했어. 근데 만약에 나승엽이나 고승민이 그냥 항소 포기하고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만 1년 걸려요. 그리고 그 뒤에 크보 징계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크보가 야구인들 사이에서야 뭐 이럽니다만 뭐 이 법이나 공권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먼저 할게. 그러면 예 그러면 하신 다음에 저희 뒤에 할게요. 무조건 1년이 넘어가요. 예. 8만 포인트 이상이면은 아이폰 16을 줍니다. 세븐틴도 아니더만. 그거 받겠다고. 때려쳐. 아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피지컬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겁니다. DNA입니다. 예, 그건 이해돼요. 근데 상황 판단 못하고 해줄 때 못 해주고 뻘짓하는 거. 저는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는 물론이고 다른 팀 선수도 그런 거 보면 그냥 쌍욕 박아버리거든요. 예,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렇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산경찰청 수사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만 경찰도 같이 와서 할 확률이 커요. 아니면 이제 대만 쪽이 꼬장 부리는 거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산 수사 끝났어. 야 대만은 안 오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아마 같이 할 겁니다. 예, 그럴 것 같고 이 분위기에서 롯데 팬 출정식 해봐야 이거는 쌍욕 먹을 거밖에는 뭐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무산된답니다. 예. 그나마 롯데에서 지금 다행인 건 생각보다 빨리 2차 캠프에 김원중하고 최준용은 합류했다. 예, 요겁니다. 예.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하고 어수선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걸린 4명이 다 또 야수들이니까 사실 투수 2명이 합류한다 하더라도 야수 쪽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이겠죠. 그죠? 예.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럼 요런 어수선한 시국에 또 우리 야구 기레기님들은 노셨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요거 2개까지만 체크하고 이제 십성렬의 계엄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직위원 얘기하고 자 이럴 때 빠질 수 없죠. 우리 마니아 타임즈. 병역 특혜 받은 후 국대를 기피한다? 니들 왜 부상식이 이렇게 묘하지? 근데 이제 제목으로도 어그로를 끌었다가 선택적 부상 등으로 WBC 불참하는 스타들의 자 인터넷 첫 화면으로 여러분 모바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병역 특혜 받은 후 국대 기피 선택적 부상 등으로 WBC 불참하는 스타들 여기까지 정도 기사 나와요. 그리고 이씨와 이제 탁 누르면 오비 일학일 뿐. 이야 이거는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을 노리고 만든 이젠 제목만 갖고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누구? 강혜영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제목으로는 해놓고 본문에서는 엉뚱한 내용 쓰고 이랬는데 이젠 제목 하나를 둘로 짜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보이는 데까지는 어그로. 딱 누르면은 오비락일 뿐. 열심히 산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교묘한 어그로도 있습니다. 자 LG 팬들이 모르면 이거 완전 분노하는 기사예요. 유영찬에게 원하는 건 우승 기운, 류지현 감독의 깜짝 선물 그리고 배려. 그러니까 영찬이 좀 관리해 줄라나 보다. 그런 거겠지? 쭉 읽으면 뭔지 아세요? 쫙 끝에 가면 정우주가 세배할 때, 저 그저께 그 KBS 뉴스 틀어드렸죠. 유영찬에게도 자 세뱃돈을 줬다. 이게 배려야. 야이씨. 나 진짜 이런 놈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배려입니까? 예? 그럼 저는 우리 조카 4명한테 어제 배려한 거네요. 예? 나는 배려한다 그래서 뭐 야 영찬아 뭐 너 같은 경우는 투구수 무조건 20개로 끊어줄게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세뱃돈을 줬다. 야 다 준 거잖아. 유영찬만 세뱃돈 준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걸 기사라고 나 정말 어디야 이씨 엑스포츠 김지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게 이씨
야, 세뱃돈 준 게 배려냐? 유영찬한테 배려는 너 연투 안 시킨다. 한 번 나가더라도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라도 정말 뭐 20개, 25개에서 끊어주겠다. 이런 게 배려죠. 세뱃돈 준 게 배려입니까? 야, 김지수 이씨. 에휴, 정말 확. 예. 이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야구 좀 하고요. 자, 이제서부터가 이제 우리 세상 편하게 판결한 우리 지귀현 판사랑 우리 십성렬 아저씨 마지막까지도 아마 공소기각 이런 걸 기대했나 봐요. 빵에 있으면 근데 원래 망상이 더 빠지기 쉽죠. 막판에 가니까 아주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던데 왜 실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실망 우리가 했지. 너님은 사형, 김영현은 무기, 노상원은 모범택시 3 마지막 회를 장식했던 노상원은 최소한 징역 30년 아니면 걔도 무기 이랬어야 됐는데 이 뉴스를 틀어드리기 전에 이 말씀은 좀 총평으로 드릴게요. 지귀현 판사는 아직도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러다가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겠어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 왜?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당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거꾸로 말할까요? 제가 그럼 조국당을 왜 이렇게 신나게 까냐? 그래서 당신들이 제일 야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국 대표의 이런 이 정무 감각이나 워딩이나 태도 갖고는 제일 야당 못 돼요. 우선 이준석 당 젓가락당 지지율부터 좀 넘어봐. 좀 제발.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아무려면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제일 야당이 된다. 국민의힘이 낫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걸 바래요. 그렇다고요. 예. 더 말했다가 또 무슨 얘기 들을지 아유 정말. 예, 진짜로 없어져야죠. 예. 저 당이 지금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장동혁 기어이 히트 쳤죠. 예. 최성은 합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1심 판결일 뿐입니다. 그러면 십성렬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윤석열 못 놓겠다는 거지 지금. 땡큐지. 땡큐지. 좋아. 그러면 아마 다음 총선까지도 니들은 윤 아가인 못 놓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니네 당이 없어져요. 아니 어떻게든 윤석열 좀 잘해주려고 했던 지귀현마저도 글쎄 왜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고 헬기를 투입하셨어요? 그거는 저도 커버가 안 돼요. 그 판결문이에요. 예. 아니 어제 내란 주요 8명이 판결을 하는데 2명이 무죄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분노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그 부분이에요. 그 8명 중에 어떻게 2명이 무죄가 됩니까? 그런 착시를 노린 거죠. 저 2명은 족밥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경찰 2인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십성렬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병력을 군대 다음으로 많이 동원하는 보직들이에요. 근데 그 둘은 무죄야. 무죄의 사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시킨 대로 밖에 없어요. 야, 씨발 그럼 시키는 대로 안 해야지. 부당한 명령에서는. 저는 제일 빡쳤던 포인트가 거기였습니다. 저 둘이 왜 무죄야? 최소한 그래도 징역 5년에서 7년은 나와야죠. 장난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공무원들의 줄타기가 정말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 빠져나가죠. 전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남천동에서 헬마우스가 그때 미안하지만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새끼들은 2등병서부터 포스타까지 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국회까지 간 사람들 중에는 사병은 없죠. 예. 거기도 아무나 못 갑니다. 최소한 부사관급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겠죠. 나는 억울해요. 시킨 대로만 한 건 시킨 대로만 한 게 공무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예. 공무원들 중에 아직도 상당수 그러겠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부당한 명령이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처벌받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야,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때서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던 큰형들 말 좀 들어봐. 들어 좀. 그게 언제까지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까? 좀 투정으로밖에 안 보여. 특히 정준이 형하고 시민이 형. 왜 그래요? 좀 가만 계셔. 근데 내가 그 마음 뭔지 알아. 못 참겠지. 한때는 나를 이렇게 다 이랬는데 뭐지? 그러면 딱 무슨 생각 드냐? 여기에 작전 세력이 끼어들었나? 작전 세력이 그렇게 많아? 예? 그럼 작전 세력이 그렇게 많다. 그때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응? 셀럽은 칭찬받을 때에 취하면 안 돼요. 안 되십니다. 그러시면. 그럼 정말 외로운 말년이 돼요.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직위원 판결에서 뭐 저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씨발 찰스 1세 나오길래 내가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 찰스 그러길래 안철수? 막 그게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일단 뉴스는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믿고 보는 뉴스 어저께 MBC 뉴스 데스크죠. 몇 개의 뉴스를 좀 정리해갖고 제가 한번 쫙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직위원 재판부 역시 내란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판결한 건데 선고 장면 곳곳엔 짚어볼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444일째에 이뤄진 봐주고 싶어도 뭐 먼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낙 증거가 확실하니까.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처합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2.3 내란 발생 444일째 되는 날 사법부가 드디어 그 우두머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저 앞에 흰 머리는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30년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주동자로 계엄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직접 문제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도 지적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직위원조차도 깠어요. 수사권 논란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큰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단의 법 기술을 차단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자, 여기가 빡치는 거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함께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되는 등 내란 핵심 세력들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김영환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콜이죠.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심 입장을 가야지.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2심서부터는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빌고 있는 게 여기로 이제 그 이진관 판사나 또 송모 판사라고 있어요. 딱 걸려라 이씨. 그러면 업됩니다. 예, 업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형사 12부인가 거기가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이건 또 직위원 2라네. 예, 그러니까 저기 청량님, 내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지금서부터라도 입법 열일하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그 김영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만들어 놨던 거, 더 세게 밀어붙이고, 응?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진짜 민주당으로 합류시키고 싶으면 앞장 세워서 법 열심히 만들라고. 그런 평가 달라져요. 근데
근데 제가 엊그저께 왜 빡이 쳤는 줄 알아? 룰라 대통령 오는 첫날에 왜 의원총회를 소집하냐고.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사실 거기서 터진 거예요. 이거 뭐지? 예. 룰라 대통령 정도 왔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 가서 영접해도 돼요. 그 정도. 어찌 보면 세계적인 대통령입니다. 룰라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삶의 궤적도 비슷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가 십상렬 같은 애한테 쫓겨났다가 다시 불사신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의원총회를 한다고? 모르겠습니다. 의원총회를 뭐 새벽에 한 다음에 룰라가 왔을 때 야 우리 출동하자 이런다면 제가 그거는 뭐 좀 이제 좀 2월 10일 날 본인이 선언하셨잖아.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다? 입법이죠. 입법. 입법. 그것만 좀 신경 쓰세요. 제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예 사면 불가를 만들어 버려야죠. 예, 저는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내란하고 외환. 이건 당연하죠. 또 하나는 중대 경제 범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주가 조작.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코스피 5,000, 5,500 이제 조만간 6,000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치권에서 주가 조작 같은 거 또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어렵게 만든 주식시장 또 꼬꾸라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뭐 내란, 외환, 그리고 중대 경제 범죄. 예. 이 세 개만큼은 반드시 이거는 아예 대통령 사면권에서 빼버리는 걸로. 예. 그럴 리 없겠지만 뭐 진짜 뭐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패륜을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예. 그건 그거 저희 세 개. 예. 이거는 반드시 사면 불가. 혹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사면 가능.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전공이라서 머리 짜낸 거예요. 아셨어요? 예. 지금 사면은 대통령이 맘먹으면은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왕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사면시켜줄게. 그래서 십상렬이 사면을 어떻게 했냐. 김태우가 빵에 갔다가 나올 때쯤 됐어요. 강서구청장을 해야 돼. 야, 너 그거 하다가 간 거라며? 윤석열 바로 사면시켜줘. 거기 선거에 또 넣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판판이. 예. 그 시작도 윤석열의 사면권 남용이거든요. 예. 여러분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그때 이후로 빨간당은 큰 선거에서 파란당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인이죠. 그죠? 고마워요. 예. 그래서 2심 때 봅시다. 예. 그 이진관 판사하고 또 저쪽 수원의 송무식이 판사님이 계시대. 건축하려면 뒤지는 거야 그냥. 2심 우리도 환영합니다. 예, 우리도 환영해요. 자, 근데 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자 이거 웃겼던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석열이 물리력 비교적 고령인 촉법노인 힘든 사유를 들며 윤석열 측의 억지를 받아줬는데요. 촉법노인 홍익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란이 어떻게 촉법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참작한 사유 중의 하나로 내란 당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틀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피고인이 폭력과 충돌을 유도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윤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그 지시는 받았죠. 장관한테.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거죠.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국회 직원이 50명 가까이 다쳤고 각종 시설과 집기 등도 파손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를 제압한 뒤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던 상황이 국회 CCTV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급자가 직접적인 발언을 했고요. 한쪽 팔씩 손목을 묶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뉴스토마토의 윤석열 피고인이 유지용 범죄 전력이 기자입니다. 없고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한 것도 논란이 비교적 불가피해 고령. 보입니다. 그래서 촉법노인.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의 경우 당시 윤 피고인과 네, 저게 같은 이제 나이였고 전대갈과 군에서 십성렬의 오랜 평행이론입니다. 근무했지만 이 같은 사유는 판결문에서 나이 전혀 똑같고 언급되지 공직 생활 않았습니다. 똑같고. 대신 전 씨가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 등의 업적이 있더라도 자신이 범한 죄의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 사장 남천동에서는 거기 유저분들이 야 씨발 뭐 촉법노인이냐? 뭐 진짜 웃겼는데 예. 끝까지 추해 끝까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역적의 우두머리 수괴명 그래도 가오는 있어야지. 응? 이런 말을 하면 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아니면 뭐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혼란을 끼쳐서 최소한 미안합니다. 아무튼 처벌은 깔끔히 박혀서 이거 어떻게든 나는 살 거야. 아유 정말 진짜 십성열 찍으셨던 분들은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날아간 이빨이 몇 갠데 정말로 왜 이 사람 때문에 큰일 나겠거든요. 들리는 소문이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무슨 소문까지 들었냐? 이미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문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았고 짧긴 최소한 총선 직후서부터 준비한 건 맞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개박살난 이후부터 준비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뭐냐? 아니야. 2023년, 2022년일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계획한 거는 성공한 게 없습니다. 야, 그거 성공하길 바랬냐 너는? 응? 그리고 이진관 판사를 뺀 나머지 판사들은 약속한 듯이 꼭 뭘 얘기하냐? 초범이래. 야, 씨발 내란에 초범이 어딨어? 와, 나 환장하겠네 정말. 아니 갖다 붙일 걸 붙여. 옛날에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그럼 초범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은 왜 당을 뽀개고 막 그 당적 갖고 있던 사람들 전부 10년간 출마권 정지. 그 사람들은 뭐 한 건데요? 음모 계획만 했어요. 그것도 농담으로. 야, 우리가 뭐 이렇게 장난감 총이라도 뭐 이렇게 들고 와갖고 뭐 대한민국을 한번 싹 엎어볼까? 재밌겠네. 그걸로 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유가 있었죠. 왜? 이제 박근혜하고 우리 문통이 붙었던 그 2012년 대선 때 그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가 저는 당선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를 떨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 근혜공주님이 평소에는 어벙하다가도 쟤는 조지세요. 그러면 그건 진짜 끝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캐릭터가 원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자동으로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 돼 갖고요. 잠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찰스 1세 드립인데 찰스 1세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찰스 1세가 영국을 아주 역같이 통치를 합니다. 의회도 막 무시해요. 그래서 영국에 공화주의자들이 생깁니다. 영국이요. 지금 보면 뭐 왕도 있고 뭐 아닙니다. 영국이야말로 지금 반으로 딱 쪼개졌어요. 야, 그래도 대영 제국이 나머지 절반은 그런 게 뭐 필요한데? 야, 우리 세금은 왜 저 인간들한테 나가야 되는데? 딱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크롬웰이 그래서 찰스를 제낀 거야. 그게 청교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공화국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크롬웰이니까 처음에는 잘했겠죠. 안 물러나네. 사실상 독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크롬웰이 죽고 이게 한 30년 걸리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공화국도 해봤더니 이거 독재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왕정이 다시 복구가 됐는데 이 왕이 또 또라이야.
니네 옛날에 찰스 1세한테 막 이랬지. 니네 죽었어. 더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상황이었냐. 평민은 물론이고 귀족 대표까지 가갖고 야 너 내려와. 꺼져. 몰아냅니다. 이게 명예혁명이에요. 영국 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런데 왜 명예혁명이냐. 이것도 이유가 있죠. 귀족하고 평민이 간만에 이제 합을 맞은 거야. 야 왕 중에 그러니까 권력 의지 없는 놈으로 데리고 갖고 앉히자. 그래서 독일 왕족과 결혼한,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계의 피가 섞인 윌리엄이라는 사람 데리고 와서 앉혀요. 근데 야 난 독일에서만 살아갖고 이 나라 사정도 모르고 잘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평민이 하원입니다. 영국은 퍼블릭 하우스, 상원이 노블 하우스. 예, 그래서 상하원이 딱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갖고 갈 테니까 여기다 그냥 닥치고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은 이때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입헌 군주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를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찰스 1세를 그러면 직위원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가 되냐면, 그러면 찰스 1세가 윤석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크로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도 또 이러다가 이재명도 독재를 할 거고요. 예, 그러면 다시 또 왕정이 복귀가 되겠죠. 해석하기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판결을 어렵게 하냐? 응? 국민의힘 정권 다시 안 나와. 지시 아저씨 안 나온다고. 그리고 이 판결을 끝으로 지계현 판사는 이제 북부지검으로 갔습니다. 북부지법으로 간 거죠. 검이 아니고. 그럼 거기서 조사 받아야지. 삼겹살만 먹었는지, 양주도 먹고 옆에 미인도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조사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도조 히데키나 직위원이 굉장히 뿌듯해할진 몰라요. 근데 한편으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 십성열 씨, 탬버린 씨, 그리고 도조 히데키, 그리고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 직위원 씨는 꼭 교과서에 실어줘야 됩니다. 왜? 역설적으로 국민들을 빡치게 해갖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다. 예. 어제 직위원 판결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 드디어 직위원이 국민을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왜? 민주 시민 진영은 당연히 열받죠. 야 무기? 그리고 고령? 초범? 근데 윤 아가인 쪽에서도 왜 우리 각하를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을 안 시켰냐? 예. 진정한 국민 통합. 예. 좌우압자. 교과서에 실어줘야죠. 그죠? 예. 참.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판결문을 쭉 보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의 장동혁 같은 거지. 이기기 위해선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갖고 서무시장 갔다가 윤호개인 버리면 너 죽어.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1심일 뿐입니다. 무죄 추정입니다. 그럼 내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당대표입니다. 바보. 예. 우리야 좋지.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그 인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요거, 예. 앞서 특검의 사형구형 당시엔 헛웃음을 지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드러내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피고인이지만 괜히 가오세하는 오늘은 거죠. 다소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재판 딱 어떤 전반부터 표정이냐. 굳은 바이든 표정을 새끼 숨기고 쪽팔릴 있었는데요. 거야. 딱 그 차현진 기자가 표정이에요. 보도합니다. 허세 부릴 때 표정. 오세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피고인.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웃음을 띤 채 변호인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선고 초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12.3 자기까지는 망상에 비상계엄이 빠져서 내란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네. 어떤 목적이더라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서 동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지기 표정 썩어가죠. 시작했습니다. 선고 순간에도 굳은 얼굴로 지기현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처음이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특검 측 구형에 헛웃음을 짓고 정숙해 주세요. 직접 최후 변론을 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는데 이때 힘내라고 외치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오늘 취재진이 목격한 마지막 이제 교도소에서 장면이었습니다. 힘내야죠. 예. MBC 이제 뉴스 구치소가 차이진입니다. 아닙니다. 예. 자, 요것도 제 전공을 사실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은 이제 기결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미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구치소에 있었죠. 서울구치소에. 그러나 이제 교도소로 가겠죠. 예, 기왕 가실 거면 그 산 좋고 물 좋은 청송교도소 가시기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이젠 교도소 가야 돼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어느 교도소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게 조만간 뉴스에 나올 겁니다. 예. 일단 일주일은 줘야 되죠. 예, 항소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김영현은 이미 그날 바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땡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 8명을 따로따로 찢어 놓을지 아니면 한 교도소에다 그냥 몰아넣을지 그것까지는 그중 이제 2명은 무죄를 받았는데 이 경찰 쪽에 있던 2명도 재판은 받아야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예. 이제 나머지 6분은 일단은 교도소로 가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윤석열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반드시 조치 무기징역을 취해야 됩니다. 선고하면서 벌써부터 향후 재판에서의 감형이나 가석방 그리고 사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의 유무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로 사형은 불가능한 반면 무기징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대신 얘기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거예요. 무기징역형의 경우 20년 이상 진짜 죽어도服役뭐 좋긴 가석방 한데. 심사 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모범수인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범인 윤석열 피고인은 20년이 지나도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면 이런 정치범 중에서도 내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 사면이죠. 예.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전두환은 형량이 확정된 바로 그 해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내란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자꾸 위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야,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면을 제한하는 법률을 둔다면 법률은 하위고 헌법은 위죠.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란 사면 제한을 한다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사면 제한을 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헌법엔 이미 대통령 사면권이 언급이 돼 있는데 법률로서 이거 사면에서 제약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거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가 있죠. 그럼 방법은 뭡니까? 헌법에서 그 조항을 빼면 돼요. 네. 그리고 법률을 만들면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넣되 문구를 하나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단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탄핵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예. 정치 외교학과 전공자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 보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 그리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십성렬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좀 또 봐야 되겠죠? 예. 저 키세스 분들 정말 저 때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윤석열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제일 이를 발판으로 거지 같은 정계 투샷 입문 보입니다. 1년 만에 권력의 정점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스타 검사 이미지 하나로 급상승해 초대형 사고를 저지른 정치 초보는 이제 내란 수배로 전락해 감옥에서 여생을 MBC 보낼 세다. 제도였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 윤석열이 대중에게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13년. 저 때는 저도 속았어요.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진짜 검찰개혁 할 줄 알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눈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 됐습니다. 5기수를 건너뛰며 서울중앙지검장에 등용됐고 2년 뒤에는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 드는 칼이었지만 그 칼끝이 향한 건 검찰개혁 책임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꼬인 거죠. 검찰총장이 된 지 2달 만에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는 그리고 사실상 추미애가 두 손 두 발 들면서 검찰총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때부터 윤석열 휘두르기 검사는 시작한 이를 거고요. 정치를 시작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검사복을 벗은 지 1년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제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는 선거 한 2달쯤 전부터고요.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당은 찍어 눌렀고 거대 야당은 적대시했습니다. 25번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입법 공세를 무력화시켰던 윤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씨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무렵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처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정치인 윤석열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이름표를 달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진짜로요. 이 윤석열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면 너무 짧아. 예, 진짜 저거는 넷플릭스에서 무슨 드라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거는. 예. 꼭 뭐 그 마야광 나르코스처럼 예. 촉법노인 윤석열 해갖고 한 뭐 12부작 정도로 요즘은 미니시리즈 기준이 그거죠. 일단 12부. 괜찮아. 그러면 한 2회 연장. 아니면은 이거는 분명히 히트칠 것 같아. 그러면 16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하 사극이면은 한 32부 정도.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고려거란 전쟁이 32회까지 했던 거고요. 예. 이런 겁니다. 예. 드라마조차도 32회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나 오래 했구나. 오랫동안 해먹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응? 내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안 먹혀. 안 통해. 사람들 자꾸 뭐라 해. 그럼 서운합니다. 아니면 그것은 이런 거고요. 변명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라고. 반성부터. 예. 막 쓱쓱 넣을 거야 이씨.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시민들의 반응까지만 보고 예. 오늘 저희 하이브리드 야구하고 십성렬 이야기 8회는 직위원. 야구 직위원 십성렬 이야기 요 8회는 아니야 오늘이 9회일 거예요 아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 봐야겠죠? 예. 오늘 법원 인근엔 윤석열 사형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재판부도 예. 다른 재판부들처럼 내란을 인정한 데 더치아라 대해서는 TV 환영했지만 구독자님들, 판결 내용을 애청자님들 중에도 확인하면서는 저기 이게 시민들이 과연 계시겠죠? 제대로 된 단죄가 맞느냐는 실망과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석열 사형을 촉구하는 시민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오후 3시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이들의 눈은 생중계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귀현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현장의 분위기는 요동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옛날에 박근혜 성립된다는 탄핵 때 그랬죠. 판단에는 그러나 박수갈채가 다만 나왔지만 그러고 와 했다고.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양형 그때 옆에 이유를 청량님 내자 계셨었는데. 탄식과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뭐야? 씨. 오후 4시 2분 마침내 나온 선고. 아이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시민들은 양쪽 444일 진영이 다 동안 기다려온 그랬죠? 단죄가 예. 현실화되는 순간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사형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은 있었거든요. 또 그나마 20에서 업 될 거예요. 기각이 아니었다는 거에 위로를 받고. 하지만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일상까지 포기하고 그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밤새우고 다 버텨왔는데요. 듣는데 너무 화들하고 박상민 어이가 없어서 시민님이세요? 내란을 막은 건 국민 용기 덕분이라는 앞선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과도 대비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은 것이지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수많은 사람이 다쳤을 것이고 죽었을 것이고. 그래도 이곳 시민들은 오늘의 단죄는 아, 저는 진짜 주권자인 나갔어요. 국민이 힘을 어차피 합쳐 그 세상 이뤄낸 되면 또 저는 한 못 번의 살아요. 승리라며 똘똘 뭉쳐 내란 청산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진짜 예, 저기 계신 뭐 저도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 가결될 때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만 저런 하나하나의 힘이 모이고 그리고 그 조희대나 지귀현조차도 야 일정 부분은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까지 끌어낸 겁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뭐냐? 왜 사법부만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죠? 예. 그 장치들을 좀 열심히 만드세요, 청래형님. 응? 좀 이동영 작가 말대로 딴지 게시판만 좀 보지 말고 예? 당대표가 됐으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까지는 그게 되죠. 예. 그러니까 작은 진지에서 전쟁은 끼깔나게 잘하시는데 지휘관 되니까 지금 이 뭐야 이게. 응?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대통령하고 스케줄 좀 겹치지 마세요. 그게 모든 오해의 시작이 거기서 온 거야. 거기서. 저 아직까지 오해라고 말할게요. 오해라고. 예. 국민의힘이 이미 대놓고 그러는 거. 장동혁 진짜 너무 후진 게 1시간 전에 오찬 취소하고 그래 놓고는 대통령의 참을 수가 없었다. 야, 니네 당 최고들이 말린 거 아니야. 가지 말라고. 최고위원도 컨트롤 못하는 새끼가 무슨 근데 뭔 그렇게 미련은 있어? 아니 그 얘기 하나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아무튼 끝까지 뭉갰어요. 예. 이건 제가 여기서 찾아봐 드릴게요. 아무리 엔딩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응? 그래서 기껏 대가리 굴려갖고 한단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제 1심만 끝났을 뿐이다. 그래 대법원까지 계속 가봐. 니네는 계속 내란 잔당인 거야. 그 안에 니들이 없어진다니까. 니들이 분당되거나. 예. 이거예요. 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예? 이쯤 되면 이거는 거의 반국가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장 자기들이 기대했던 재판부마저도 이거는 내란이 맞고요. 예,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다만 초범이라서 야, 그래 이쯤 되면 무릎 꿇어야지. 야, 미친놈아. 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응? 이 순간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도 돼요, 진짜. 사실상 법원의 판결마저도 부정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1심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에?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 대표 때 어떻게든 그 선거법으로 엮어갖고 100만 원 이상 받아내려고 그럴 때는 이제 1심일 뿐입니다. 이 말이 되지. 야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냐? 이 도라이 새끼야?
아니 왜 도대체 윤 아가인 눈치들을 보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니 뭐 윤 아가인한테 무슨 뭐 비디오 찍혔나? 어? 찍혀서는 안 될 비디오 찍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예. 자 여기도 보셔. 아직 1심입니다. 예. 그래. 넌 반국가 세력이야. 없어져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의 당대표는 우리 청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조이대하고 장동혁을 조지십시오. 그러면 지난 한 달간 다 까먹었던 개망신당했던 거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러나입니다. 김어씨는 용서가 안 돼요. 민주당 당대표들이 그만해. 진짜 마지막 경고야. 그만큼 누렸으면 됐잖아. 어? 당신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근데 아무튼 자기가 사고 친 거는 사과 하나도 안 해요. 그거마저 비슷해. 그래서 용서가 안 돼. 알겠어? 그만해. 아니면 진짜 장사나 하시든가. 요즘 이거저거 사업 아이템 많이 펼쳤더만 그거나 하세요 그냥. 응? 진짜 오래 참았어요 저. 예. 어쩌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순간서부터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왜? 내가 저 김어씨하고 주진우한테 속아갖고 윤석열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리고 대선 2달째쯤 되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저 사람 지지 기반은 전부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도 머릿속에도 전부 사이비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나라 말아먹은 게 민비하고 고종이에요. 무당 매니아였거든요. 예. 고종은 심지어 대한제국 황제 시절에도 뻑하면은 야,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때마다 무당 불렀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진짜 좋아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야, 씨발 거기서 보면 고종은 뭐 완전히 그냥 뭐, 고뇌에 찬 군주야. 그렇게 고뇌에 찬데 나라를 그 모양으로 말아먹습니까?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새끼 뭐야? 왜 너 같은 놈이 뭐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아참은 내 인생 조질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준 게 윤석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1심이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눈도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그거 왜 꼭 무슨 뭐 그 무슨 뭐 악귀씨인 것 같은 눈.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아니 직위원마저도 너는 아무리 봐줘도 무기징역입니다 이러면 반성을 하고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아직 1심? 무죄 추정의 원칙?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제1야당 대표야? 이 개 호로 새끼. 지지율을 위해서는 장미 팔아먹고 네 엄마 팔아먹고 이제는 어떻게 내란범한테 아직 1심이란 말이 나옵니까? 전국에다 생중계가 있으면 그걸 보고도 제발 지방선거 이로 다시는 보지 말자 이 씨발로마. 이 개새끼야 이거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 예. 그까지 윤 아가인이 뭐라고. 아휴 뭐 대통령께서야 어련히 잘하시니까 제발 청래형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기. 응? 또 한 번만 얘기할게요. 대통령하고 스케줄 좀 겹치지 말고 사람들의 분노 포인트가 뭔지 보란 말이에요. 형반대면 무조건 나 1인 1표제로 반대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새끼부터 잘라야 돼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나 궁금해 죽겠어.
그게 1인 1표제랑 뭔 상관이냐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1인 1표야말로 정말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될 제도다. 왜? 당의 선거니까. 근데 다 됐고 제발 조이대하고 장동혁하고 싸우세요. 일단 그렇게 1년 임기 채워봐요. 그 다음에 연임을 할지 말지는 당원들한테 맡기시고. 근데 만약에 의심하시는 대로 뉴 이재명이 작전 세력이다. 저도 솔직히 뉴 이재명이라고는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예. 저는 심지어 첫 대선 투표를 김대중 대통령님서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운이 좋아서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바로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떨어지는 줄 알고 김대중 찍었어요. 왜? 경상도 전라도 쪽수가 게임이 안 돼. 그런데도 김대중 찍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특히 제가 다니던 인하대는 정말 그 PD의 아성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100기환 안 찍었다고 절반이 뭐야? 한 3분의 2의 선배들한테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대학교 2학년을 시작했어요. 앞으로 제 이런 개인 스토리도 슬슬 풀게요. 예. 그럼 제가 왜 계속 변하는 거다? 그런 와중에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 무조건 사람 믿지 마라? 여기가 싫다고 저기 갔다가 거기서도 D면 답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투표란 때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2번 해봤어요. 저는. 언제? 92년. 그리고 그 07년 정동영 후보 나왔을 때. 그때도 안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나갔어요. 찍었어요. 왜? 정동영 씨가 이뻐서? 아닙니다. 야 이명박 너에 대해서 경고 보내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건 최소한 이만큼 있다는 건 너 명심해. 예. 그거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운빨이 좋아서 남들보다 대선 투표를 한 번 더 한 케이스죠. 야,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글 남기시더라도 다 보고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챗 GPT 요약하는 거를 앞으로는 댓글마다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거라도 읽고 좀 저를 까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하시길. 예. 저도 나름대로는 이쪽 정치 영역 쪽에서는 예, 쌓인 게 굉장히 많은 놈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장 괜찮은 대통령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빌붙으면 안 됩니까? 빌붙는다고 그 양반이 뭐 저한테 눈길이나 줄 것 같아요? 그 성격에? 그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뭐 1시간 한 7분, 8분 한 것 같으니까. 올리는 거는 이제 내일 한 점심때쯤 올릴게요. 예. 뭐 수요일 날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토요일 낮 12시에 올릴 테니까 그때 점심 12시나 1시 점심 드시고 이제 또 휴일이네 이럴 때서부터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예, 저희 영감님 생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족들 다 싹 없을 때 요때 이렇게 잽싸게 탁 찍고 빠지려고 해요. 자, 토요일 날 1시쯤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설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메리 해피 설, 특히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지금 몇 시야? 예, 금요일 2시 반에 녹화 마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래영 잘하세요. 정말 예.